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대 규모 뮤지컬 축제인 딤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성대하게 개막한 딤프는 7월 6일까지 대구를 뮤지컬 열기로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크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20주년에 담긴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성혁 딤프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06년 프레 페스티벌부터 지금까지 네. 20살이 되기까지 딤프를 읽어오셨는데 그 어떤 부분보다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소회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딤프는 그 프레 때부터 해서 제가 직접 하자라고 한 축제고, 그래서 16년 동안 또 20년 동안 하지만 16년을 집행위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 같은 또 존재가 딤프고, 그래서 20년 동안 또 뭐 많은 준비를 하고 일은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미련도 많고요. 제가 처음에 꿈꿔왔던 뮤지컬로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 했을까라는 데서 기분이 좀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말씀보다도 딤프가 배 위원장님께는 자식 같은 존재라는 말, 그 말 한 말씀으로 네. 어떤 관계, 그다음에 어떤 애착을 가지고 진행하셨는지 잘 짐작이 가는데요. 처음 시작하실 때 네. 대구가 지역인데 지역인 네. 대구에서 무슨 뮤지컬 축제냐. 네. 당시만 해도 뮤지컬이 지금 네. 같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회의적인 시선들 많았을 것이고 네.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척박한 환경을 딛고서 이렇게 국내 유일의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이제는 거의 안착을 시키셨는데 이렇게 되는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돌이켜보면은 뮤지컬 페스티벌이 딤프가 20년 오기까지는 사실은 대구 시민들이 가장 고마운 분들이고, 이분들의 응원과 직접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뮤지컬 콘텐츠로 20년 동안 축제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명실상부하게 뮤지컬 콘텐츠로 하는 뮤지컬 축제는 딤프가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축제가 되었고, 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장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반대가 많았지만은 지금은 긍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고 많은 응원도 이렇게 예술계나 다른 또 장르에 있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 20년간 딤프가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두었었는데 위원장님이 꼽으시는 최고의 순간 혹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성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또 제 입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딤프를 통해서 창작 뮤지컬을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건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딤프가 처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또 지원도 프로그램이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공연단도 저희들이 대강까지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홍보 그리고 티켓 팔았는 것도 그 극단이나 제작사가 직접 가져가는 지원을 하되 절대 거기에 대해서 딤프가 관여를 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원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딤프 창작 뮤지컬을 통해서 성공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제가 꼽고자 하는 거는 3회 때 딤프 창작 뮤지컬 상을 받았던 마이 스퀘어 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작품을 가지고 제가 그 해에 뉴욕에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을 통해서 브로드웨이 무대를 세웠는데 그때 호평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마이 스퀘어 걸 때 같이 갔던 친구가 윌 에더슨이라고 어쩌면 해피엔딩에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죠. 뉴욕에서.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는데 저희 한국의 창작 뮤지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뉴욕에서 첫 무대를 딤프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청년이 딤플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훗날 또 이 그 유형 뮤지컬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을 한 아이작이라는 친구가 그때 인연으로 또 이번 어쩌면 해피엔딩의 프로듀스로 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6관왕까지 토니상 받는 이런 가정들이 딤프의 어떤 보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주년 딤프 그야말로 이제 성인이 된 20주년 딤프의 특징을 한번 짚어보죠. 일단은 역대 최대 라인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고 선정 기준 뭔지 말씀 좀 주시죠. 저희들 공식 초청작은 자국을 빼고 해외에 한 번도 안 한 작품이 1순위고 2순위는 아시아에 한 번도 소개 안 작품, 3순위가 한국에 한 번도 소개 안 된 작품이거든요. 이런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지금은 또 20년 되다 보니까 섭외가 아니고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 딤프 집행위원장을 다시 맡고 12년이 되었는데 외국 나간 게 유럽 나간 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아시아는 또 뭐 상해가 국제적인 프로듀서들이 많이 와서 자주 가지만 그 정도로 딤프가 뮤지컬계에서는 유명해졌는데 올해 특히 20주년을 맞이해서 34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대구 전역에 16개 극장에서 119회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딤프가 만든 투란도트가 올해 또 새롭게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고 폐막작인 인투 더 우즈라는 작품은 사실은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손도하임의 작품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롱런을 한 작품이고 이 작품은 또 웨스트엔드에서 올 9월에 또 올릴 예정으로 있는 작품인데 저희 딤프에서 미국 버전으로 원래 미국 작품이니까 미국 버전으로 해서 폐막작으로 오고 또 중국의 홍루몽이라는 뭐 세계적인 소설 중국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소설이지 않습니까? 이 홍루몽을 가지고 보옥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직접 현지에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우들의 역량이 대단하다. 두 번째는 연출력이 한국 못지않게 더 뛰어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꼭 폐막작으로 제가 초청하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에 또 중국 뮤지컬 스타가 나온다고 해서 뮤지컬 보러 중국 현지에서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첫날 폐막작 예매할 때 오전 내내 우리나라에서 판매량 1위가 되었습니다. 중국 작품인데.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좀 꼭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나머지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프랑스 작품 그리고 또 영국 작품 바브샤페라는 젊은이들이 보고 너무 소통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 네덜란드 작품은 또 슬립스틱이라는 작품은 온 가족이 와서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뮤지컬이고 이런 작품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작품 34개를 진짜 이 시간에 다 소개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주옥 같은 작품 또 대학생 작품들 8개 작품은 한 작품은 중국에서 오고 7개 작품이 국내 대학인데 전 공연장에서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뮤지컬 한 편 보고 싶다 이러면 집에서 가까운 공연장에 가면은 대학생 작품이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또 뮤지컬과가 많이 생겨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도 있으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딤프 기간 동안은 정말 뮤지컬이 여기저기서 축제처럼 벌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란도트가 어떻게 보면 딤프 대표하는 뮤지컬 아니겠습니까? 네, 7년 만에 돌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돌아오는 투란도트 어떤 특징이 있고 앞으로 이 투란도트가 어떤 확장성을 지니게 될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오래전에 이제 10년도 넘었죠. 투란도트를 처음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지역에서 반대 여론도 많았습니다. 지역의 역사성도 전혀 관계없는 작품이고
외국의 그 소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뮤지컬은 글로벌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오페라 투란도트를 뮤지컬로 만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오페라 아이다를 가지고 영국에서 뮤지컬 아이다를 참 미국에서 만들었죠. 엘톤 존의 음악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뮤지컬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투란도트를 가지고 세계화를 해야 된다, 뮤지컬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어려운 과정도 있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동유럽의 라이센스를 받고 또 슬로바키아에서도 공연 배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주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으로 좀 변화해야 안 되겠느냐, 투란도트도. 우리가 처음 작품은 오페라하고 달리 가상의 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투란도트라면은 지금은 현대 21세기에 현 시점의 투란도트다. 그래서 완전 바뀝니다. 무대 배경도 바뀌고, 예를 들자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청바지를 입고 나온다든가, 여자 투란도트 공주가 공주처럼 뭐 고전 드레스를 입는 것도 아니고 현재적인 그냥 옷을 입고 나오는 이런 컨셉이라서 아마 관객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작품들을 보다가 올해 작품을 보면은 너무 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세련되고 미학적으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특히 헝가리에 굉장히 유명한 로버트 알버트라는 그 연출가를 데리고 와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 투란도트가 올해 버전이 관객들이 좋아하면은 이 작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더더욱 해외에도 나가고, 벌써 내년 이제 11월 달에 상해 공연을 또 추진하자라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 시키고, 이제 서울하고 대구에서만 과거에 장기 공연도 했었거든요. 한 달씩 이상. 이제 내년 정도는 전국 순회 공연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드라마의 그 트렌드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네.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 수상을 했습니다. 박진유 작가와 작곡가 윌레 에런스틴 두 사람 다 이제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 첫 협업작이 사실은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그렇죠. 작품인데, 이게 바로 딤프가 창작 지원 사업으로 했던, 그래서 탄생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 그 번지 점프를 하다가 딤프의 창작 지원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한국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박천유하고 윌 앤더슨은 우리 딤프의 창작 지원작 때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만들 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투란도트 시작할 때 전 작품과 지금 작품이 다르듯이, 그렇지만 윌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벌써 딤프와 인연이 있고, 이 번지 점프를 하다의 그 제작자가 지금도 많은 작품들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창작 작품들을 지원하는 보람이 이런 데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더 지원 폭을 올해 20주년 때 더 늘렸거든요. 그 조건을. 그래서 계속 딤프가 예산이 좀 많아지면은 창작 지원작에 좀 집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미 유명한 작품들을 초청해서 무대에 올리는 거는 쉽고 관객에게 반응을 이끌어내는 건 좋겠지만 네.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는 사실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20주년 맞이한 그 딤프에서는 창작 지원작 지원을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예. 또 재공연 지원작을 지원하는 것도 신설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대 효과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금방 이야기하셨지만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딤프에. 왜 딤프는 세계적인 작품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건 안 하고 왜 모르는 작품을 하느냐. 그래서 참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작품들은 정말 일반 프로듀스 기획자들이 할 역할이고, 딤프는 어렵더라도
창작 작품이나 외국 작품도 한국에 와서 아트마켓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창작 뮤지컬은 한 20년을 지원했지만 한국 여건상 너무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은데 경제적인 여건, 뭐 공연장 빌리는 것도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극장은 3년치 극장이 다 차여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다시 한 번 더 팀플을 통해서 살리보자 이런 취지로 20주년 기념으로 원래 희재라는 작품을 선정이 되었는데 이 작품은 국화꽃 향기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베스트셀러 그 책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이 20주년을 맞이해서 희재라고 그 성시경의 희재가 이 뮤지컬 노래입니다. 넘버입니다. 그래서 희재라는 작품으로 다시 딤프에서 10년 동안 사장된 작품이지만 딤프를 통해서 재탄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 글로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원래 첫 시작인데 반응이 좋으면은 내년에는 욕심같이 한 두세 작품 더 늘려볼까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축제는 좋은데 뭐든지 시작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뮤지컬이 이런 거구나 해서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네.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뮤지컬 공연장으로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축제의 문턱 낮추기 위한 기획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만원의 행복 이벤트도 하시고 그다음에 동성로 거리에서 이제 딤프린지라고 예. 사실은 이제 할인 행사처럼 이렇게 다른 뮤지컬 맞습니다. 유명한 곳에서 하는 이런 것들 기획하셔서 시민들 호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의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 그렇게 초점을 많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뭐 뮤지컬은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뮤지컬에 다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방 이야기했던 많은 행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회 때 17년 전에 저희들이 20년 가격으로 뮤지컬을 한 편 보자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7,000원에서 동성로에 천막을 깔고 표를 팔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만원의 행복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좋은 좌석에서 만원에 보자. 사실은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세계적인 작품 인터 더 우주를 만원에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1층에서 좋은 좌석에서 본다는 거는 정말 이건 딤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대중들이 뮤지컬을 접해보고 사실은 처음에는 딤프가 생겨서 뮤지컬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모 기획사 대표들이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분명하게 이야기했는 게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을 봐야지 시장이 커진다는 논리였거든요. 지금은 전번 주에 많은 행복이 첫 시작을 했는데 그때 거의 뭐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아침부터 줄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많은 행복이 너무 부작용이 아닌가. 어차피 표 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서울이고 매니아들이 지금 아침부터 줄을 선다라는 이야기를 직원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딤프에서 하는 작품은 이렇게 적은 가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매하고 있는 일반 인터넷에 살 수 있는 표들도 기존 가격의 반도 안 되지만 거기에 또 할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패키지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실비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딤프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 전역에 딤프린즈라고 해서 많은 뮤지컬 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뮤지컬 노래도 보여주고 드라마도 간단하게 보여주고 또 우리 홍보대사인 김호영 씨죠. 김호영이 같은 경우에는 스타 데이트로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또 같이 하는 시간을 한 2시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배우들, 뮤지컬들이 일반인들이 또 동호회에서 뮤지컬을 또 만드는 걸 또 딤프를 통해서 딤프린지에 소개하고 이런 걸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